제가 2018년에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저 만나면 막 인사해야 되겠네. 끌어안아요. 네. 그때 제가 아는 한 올해 안에 상장할 겁니다. 네. 저는 반드시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배적인 하나의 트렌드예요. 누구든 거스를 수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제 전망편입니다. 이제 다시 오른다면 네. 이제 반등하겠죠. 네네. 그때 시기는 우리가 못 잡는다 치더라도 네네. 뭐가 오를 건지는 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요거 좋은 거죠, 아주. 이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대형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네. 이 종목들 이런 것들 좀 유망할 수 있겠고 건설이라든가. 예. 단순히 건설이라기보다는 네. 중국 인프라 발주 사업 발주에 수주를 해내는 기업들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가장 유망한 것을 ERP로 꼽습니다. ERP는 네. 그냥 기업의 소프트웨어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결제판 들고 가서 부장님한테 결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렇죠. 전자결제를 받아요. 원거리에서 떨어져서 네네. 비대면으로 전자결제를 받죠. 그리고 대면 보고를 하다가 사내 채팅을 이용해서 사내 메신저를 이용해서 보고를 합니다. 대화도 나누고 회의도 그렇게 하죠. 원격으로 회의도 많이 하죠. 그리고 사내 이메일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클라우드가 이미 있어서 사내 직원들이 3,000명이 있다. 그러면 3,000명이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 있는 수많은 자료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다 통틀어서 ERP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ERP가 한 단계 더 진보한 형식이 RPA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RP는 인터넷 혁명, 3차 산업혁명에 해당되고요. RPA는 여기에 로보틱스가 들어간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갑니다. 근데 RPA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지금은. 근데 ERP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어딘데요? 일단 외국 기업으로서 네. 소위 말하는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공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 AWS입니다. 제일 강하고요. 그리고 IBM도 해당됩니다. IBM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죠. 그렇죠. 이 소위 ERP, RPA 시스템 안에는 뭐 챗봇 솔루션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겁니다. 인사 채용 면접도 비대면으로 네. 다 처리를 해줍니다. 네. 과거에는 인사 담당자가 1000장의 응시 원서를 다 읽어보고 평가 점수를 내렸다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평가를 해줘요. 이런 게 다 RPA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더존이라고 볼 수 더존. 있죠. 네, 더존 비전. 그리고 이제 포스코 ICT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소위 ERP 시스템을 보급하는 대표적인 주자들이고요. 네.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유연근무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근무가 가능하려면 ERP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라는 것을 다들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강제적으로 하게 만들었죠. 강제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스캐폴딩이라고 제가 비유를 하는데 한 단계 도약이에요. 그렇죠. 온라인 쇼핑을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소비자들이 처음 온라인 쇼핑 앱을 깔아요. 맞아. 그 온라인 쇼핑을 해봐요. 불편해, 깔기 싫어 이러다가 해봐. 그냥 한번 해보는 거. 대형마트 가기 그러니까 의외로 편리하네? 그럼 한번 익숙해지잖아요. 다시 못 돌아가잖아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비중도 있지만 네. 남아있는 비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캐폴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단계 도약합니다. 메르스 사태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던 사람이 이참에 한번 이용해 본다든가, 그리고 게임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 옥내 활동을 즐겨야 되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죠. 게임이라는 것을 처음 다운로드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교육, 게임, 그렇습니다. 업무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조적인 변화 속에 있다. ERP 시스템이 깔리는 것은 구조적인 변화하에 있다. 이런 것들이 자극제가 돼서 어느 정도 자리를 돌아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구조적으로 그 변화 속에 한 번의 자극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망한 영역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라는 걸 경험해보고 그렇죠. 유연근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만 하다가, 이게 왜 고려만 하는 종목이었냐면 제가 2018년에 얘기를 했어요. ERP를. 그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저 만나면 막 인사해야 되겠네요. 끌어안아요. 저를. 네. 그때 만나. ERP 시스템은 52시간 근무제와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인 적용이 네. 좀 지체되고는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네. 그렇지만 이 52시간 근무제라는 거, 유연 근무라는 거, 그리고 근로 시간의 적정화, 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을 강조하는 거. 이것은 이제 그런 지배적인 하나의 트렌드예요. 누구든 거스를 수 없어요. 그것에 필요한 기업의 시스템이 ERP입니다. 그러니까 ERP가 아직도 보급될 여지가 굉장히 많겠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어떻게 보면 이게 언젠가는 도입돼야 될, 전체적으로 도입돼야 되는 건데 네. 이번 사태로 트리거 역할을 제대로. 그렇죠. 그냥 먼 미래를 그냥 내다본다고 했을 때 네. 대형마트가 여전히 존재할까요? 많이 사라지겠죠. 네. 백화점이 여전히 존재할까요? 제가 이 책에서 그 팬데믹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네. 메르스 메르스 사태가 이제 국내적인 영향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그때 6월 달에 메르스 사태가 본격화됐을 때 소매 판매액이 0.5%로 줄었습니다. 원래 몇 퍼센트? 평균적으로 1, 2%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는데 소매 판매액이 줄었어요. 그 달에. 생각했던 것보다 덜 줄었죠. 그 이유가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이에요. 그 대신에 그 소매 판매액을 구분할 때 하나가 백화점, 하나가 대형마트, 그 밖에 뭐뭐뭐 있겠죠. 편의점도 있고. 근데 백화점이 마이너스 12.6%인가 그래요. 대형마트도 뭐 굉장히 높습니다. 감소폭이. 그러니까 그때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는 구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미 구조조정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이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급 결제 사업이 뜨고 있다면. 네, 지급결제 산업.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는 지급결제 산업입니다. 일단은 메르스 사태 때 2015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백화점, 대형마트 이런 주요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크게 급감할 때 그걸 대체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온라인 쇼핑인 거죠.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될 때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현금이죠. 지폐와 동전 쓸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많이 사용했던 것이 이제 카드 시스템이었다고 본다면 네. 그때는 인터넷 기반의 쇼핑이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인터넷 쇼핑과 모바일 쇼핑으로 구분합니다. 이건 정식 용어예요. 네. 근데 인터넷 쇼핑은 PC로 하는 거, 모바일 쇼핑은 모바일로 하는 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온라인 쇼핑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정식 용어니까, 통계청 용어니까 온라인 쇼핑 거래액에서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둘이 서로 엇갈렸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PC 기반이 있었겠죠. 네. 인터넷 쇼핑이. 그게 X자로 교차됩니다. 네. 인터넷 쇼핑이 줄고 모바일 쇼핑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교차되던 시점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그때 모바일 쇼핑이 크게 늘어났어요. 그럼 모바일 쇼핑이 늘어날 때 더 요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간편 결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되면서 대형 마트나 대형 이 소위 오프라인 매장들이 크게 철수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네. 원래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이 대형 오프라인 매장을 계속 가져가야 되나? 기업들이 이미 고민해 오고 있었던 주제예요. 근데 이참에 이것 때문에 망하니까 이참에 조정해야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육기관입니다. 그 교육기관하고 뭔가를 협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는 전통적으로 온라인 교육만 이만큼 하던 회사예요. 제일 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오프라인 교육기관인 거예요. 성인 교육, 소위 기업에서 여러 직원들을 교육하러 보내는 그런 네네. 기관입니다. 여기서 뭐를 고민하고 있냐면 이참에 온라인 강의를 기획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거. 스캐폴딩 역할을 한다고요. 그동안 온라인 교육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오다가 네네. 특히 오프라인 교육이 다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전멸입니다, 거의. 오프라인 교육이 사라져요. 그렇죠. 이참에 고민을 하는 거죠. 온라인 교육을 해야겠다. 마찬가지로 메르스 사태 때 처음 모바일 쇼핑이라는 것을 안 하다가 처음 앱을 깔고 처음 온라인 쇼핑을 단행해 본 분들이 이것의 편리성과 유익성을 인식하고 온라인 쇼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근데 훨씬 더 많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은
코로나19 사태가 없었어도 네. 그렇게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하나의 물결이라고 볼 수 그쵸. 있겠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된다는 거죠. 맞아. 이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늘어나겠다. 그러면 그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물류라든가 박스 산업 같은 네. 거, 포장재, 용기 네. 이런 관련된 여러 서플라이 체인상에 필요한 여러 부품 공급업체들도 네.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네. 이제 더 이상 현금이 아니라 카드가 아니라 더 간편한 지급 결제 수단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 더 간편한 지급 결제 수단이 바로 생체 인식 기술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손, 눈 이게 제일- 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이라고 보기엔 이제 홍채 인식, 아, 그쵸. 그렇죠? 그리고 목소리를 인식해요. 목소리 인식, 그리고 얼굴 인식, 화자 인증 기능이야. 네. 목소리 인식, 얼굴 인식, 안면 인식이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지문 인식, 정맥 인식, 이 정도가 됩니다. 생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나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가볍게 하는 겁니다. 네. 과거에 대면으로 소비할 때 오프라인 상에서 나의 신분증을 보여줘서 나입니다 하고 보여주듯이 은행에서. 그쵸. 근데 이제는 모바일 상에서 나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겁니다. 예,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급 결제를 굉장히 공인인증서 찾고 뭐 어렵죠, 이게 어렵죠. 아니라 어렵죠. 아주 간편한 지급 결제 네. 수단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미 야. 뭐 롯데 카드 같은 경우는 세븐일레븐이랑 네. 뭘 도입했으니까 이 손바닥 결제 시스템 아. 도입했죠. 편의점인데 무인 편의점. 그런 식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손바닥만 가지고 지급 결제를 마무리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급 결제 수단에 대한 고도화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 지급 결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지시면 좀 자, 그러면 오프라인은 네. 다 죽나요? 다 죽어가는 오프라인 가운데서 또 뜨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프라인에서의 소비를 대체하는 것들이 다 온라인화 된다면 오프라인에서의 소비를 온라인으로 대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저는 대표적으로 편의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지금 직접 집 근처에서 가는 길 중에 잠깐 살 수 있는 그런 유통 채널이 편의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 네. 편의점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쵸. 근데 편의점 자체도 적극적으로 이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단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복합 시설화 되는 거예요. 은행도 사라질 텐데 은행의 일부의 서비스를 편의점에서 그리고 특히 편의점이 인터넷 전문 은행까지 뛰어들면 더 이 속도가 빨라지겠죠. 집 근처에 네. 수많은 편의점들이 있으니까 네. 오프라인 상에서 대면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은 편의점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화 될 것이다. 이거 먼 그림을 그려본다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대면 서비스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서비스를 하면 키오스크가 대표적인 걸 텐데요. 네. 비대면 서비스, 이거 언택 서비스라고 하는데 네. 언컨택의 줄임말이죠. 이 비대면 서비스는 뭐 굉장히 먼데 있고 대단한 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지금 택시 잡을 때 길거리에서 잡으세요? 아니면 택시 잡고 나가세요? 자꾸 나가죠. 잡고 나가죠. 네, 네. 택시 잡는 과정, 길을 안내하는 과정, 네. 결제하는 과정마저 대면할 일이 없어져요. 소위 기사님하고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어졌죠. 이게 비대면화예요. 이런 것처럼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은행에서도 일어나고요. 네. 소위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지급결제 혹은 ATM 사용이 다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미 바이두가 개발한 생체인식 기술을 Agricultural Bank of China, ABC가 이미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유통 매장에서는 가장 네. 두드러지는 게 비대면화에 관련된 키오스크라고 키오스크. 보여집니다. 2020년이 되면 웬만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에 대면으로 지급 결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화가 됐어요. 이미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은 그쵸. 대부분이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맞아. 반드시 그걸 이용해야만 해요. 맞아. 스타벅스가 몇 개의 스타벅스는 현금을 그냥 이용을 하지 않게 바꿨거든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키오스크가 아니면 우리는 주문을 안 받는다예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키오스크가 계속 고도화가 됩니다. 우리나라 키오스크 수출을 엄청나게 합니다. 뭐가 연동이 되냐면 키오스크랑
챗봇 기술이 연동이 돼요. 우리나라 챗봇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챗봇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 중에 이제 세계적으로 1위 기업이 이제 IBM이라고 본다면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와이즈넛을 비롯한 한 8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와이즈넛이 몇 명 안 되게 시작했는데 지금 400명이 넘었습니다. 와. 제가 아는 한 올해 안에 상장할 겁니다. 네. 저는 반드시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와이즈넛이 네. 소위 문자 챗봇에서 음성 챗봇으로 그 음성 챗봇에서 다국어 챗봇으로 확장성을 크게 늘려나가고 세계 주요국의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키오스크가 챗봇과 연동되는 거예요. 챗봇과 연동되면 이제 그 대면으로 롯데리아 가가지고 알바생한테 뭐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고스란히 키오스크랑 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곧 열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급결제 솔루션이 같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키오스크에 모든 것이 집중될 텐데 하나가 아까 챗봇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붙고요. 또 한 가지가 생체인식 기술이 붙어서 나임을 쉽게 인증해줘요. 그러니까 카드를 굳이 꼽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이미 내가 나의 생체인식 기술과 카드 정보를 같이 등록을 한 번만 했으면 그 이후에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키오스크가 고도화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될 겁니다. 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키오스크가 또 하나 맞물리는 게 이미 시작된 게 모바일과의 연동이죠. 제가 은행 같은 데 강연 가가지고 아니 뭐 하냐 지금 동네 병원도 근래에 가본 적 있으세요? 감기나 뭐 이런 네네, 간 적 있죠. 네. 그때 가면 어떻게 하세요? 혹시 등록을 할 때? 주민번호인가 이름 부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게 부르죠. 네. 저희 동네 병원에 그냥 제가 슬리퍼 신고 걸어가는 그런 동네 병원에 가면 제가 뭘 해야 되냐면 제 모바일폰 번호를 찍습니다. 찍으면 제 환자 정보가 등록이 돼요. 그러면 지금 몇 번째 대기 환자인지 네. 그 사인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 정보가 고스란히 제 모바일폰으로 연동돼요. 보통 토요일 날 가잖아요. 그럼 1시간 기다리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집에 갔다 오든가 뭐 장을 보든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다가 나 이제 내 차례가 됐네 하고서 가는 거예요. 네네. 왜 이런 간단한 키오스크와 모바일과의 연동인 거죠. 네. 이 연동을 시도하지 않느냐 은행들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첫 단계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 가면 보통 몇 분씩 기다리세요? 길게 기다리면 20분 기다리죠. 그렇죠. 2, 30분 막 기다리잖아요. 네. 그걸 기다리게 하는 걸 좀 편리하게 해주려면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그 북적북적대는 그 공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키오스크를 모바일과 연동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미 많이들 도입했어요. 동네 병원, 어떤 맛집들, 예를 들면 이제 테이블링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연동돼서 이제 키오스크를 고도화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언택 서비스, 언컨택 이런 서비스가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굉장히 저는 유망하다고 보여지고 이런 이야기들은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기폭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야, 진짜 오프라인은 온라인 넘어가고 대면은 비대면으로 다 넘어가는 거고. 그렇죠. 예.